대졸자 전형은 우리나라 대학 입시제도 중에서 특이하다고 악명 높은 제도이다. 전문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전문대를 다시 들어가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대졸자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학과는 간호학과 및 물리치료학과 등 보건계열이 대부분이다. 학창시절 학생들에게 지옥의 경쟁률을 자랑했던 학과들이다. 취업 보장과 더불어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준다. 하지만 이런 학과들을 대졸자 전형으로 들어간다면 훨씬 더 적은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대졸자 전형 하는 것이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은 대졸자 전형을 알아볼 필요가 없이 내신으로 지원하면 그만이다. 대졸자 전형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있는 편이고 내신 점수 3등급 이하가 대부분이다. 다시 수험생들과 겨루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만큼 어렵기 때문에 대졸자 전형을 통해 쉽게 들어가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내신 성적, 수능 성적 등 반영하지 않으면 기본이고 대학 성적 하나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있다. 수도권 경북대의 경우 수시 1차 대졸자 전형 90명을 선발하였는데 전체 경쟁률 5대1 정도이며 대학 성적 3.6 이상이면 합격권이었다. 일반고 성적으로 들어갔다면 경쟁률 20대1, 내신 등급 2등급을 뚫어야 이런 대학들을 노릴 수 있다. 대졸자 전형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가장 고민하는 건 지금 시작해서 졸업까지 최소 4년이 걸린다는 점이다. 그 정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가치가 있을지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의대를 들어갈 수 있다면 6년의 시간과 비용 과감히 투자할 수 있지 않는가? 간호사라는 직업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간호조무사 같은 자격증이 아니라 간호전문 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면허증을 받는다. 노력에 대한 보상은 분명하다. 대졸자 전형의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 우리나라 대학의 절반 이상이 4년제 대학인데 대졸자 전형은 전문대 한정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이 걱정이라면 편입을 고려해야 한다. 편입하면 4년제 대학을 3학년으로 들어갈 수 있어 졸업까지 시간을 다소 단축시킬 수 있어 일석이조다. 간호대는 1년, 물리치료학과는 6개월 정도 단축 가능하다. 다만 편입이 대졸자 전형에 비해 면접이 더 까다롭고 영어를 보는 대학이 많고 뽑는 인원이 적어 그만큼 난이도는 높다. 대졸자 전형을 진행하는데 학점은행제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법으로 학점을 모아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다. 자격증, 독학사 등을 통해 학점을 빠르게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1년이면 전문대 졸업장 하나 만들 수 있다. 기본적인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데 일반 대학보다 3분의 1 적은 노력으로 성적을 만들 수 있다. 심지어 원하는 성적만 등록 가능하기 때문에 성적 세탁을 확실히 할 수 있다. 학점은행제와 대졸자 전형은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같이 기억하는 편이다. 대졸자 전형은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식이 함께 지원한다. 여러분 추억 속에 있는 건 정원 내 전형이고 대졸자 전형은 정원 외 전형으로 지원한다. 사람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원 시기와 지원 자격이 학교별로 다르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수시 1차는 9월에 모집하고 졸업자만 지원 가능하다. 수시 2차는 11월에 지원하고 졸업자 또는 예정자가 지원 가능한데 예정자의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반, 안 되는 대학 반이다. 반반 찍힌 같은 그런 느낌이다. 정시의 경우 졸업 시기에 가까운 다음 해 1월에 지원하는 만큼 대부분 대학이 예정자도 받는다. 하지만 학교별로 지원 자격의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목표 대학을 정했다면 입학처에 연락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원여대 수시 2차의 경우 학위 취득 예정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다만 학점은행제 80학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지원이 가능한데 이건 학점은행제를 진행할 경우 학위 취득 예정자보다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다. 그래서 잘 알아봐야 한다. 대졸자 전형은 수시 1차를 목표로 지원하는 게 현명하다. 일반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을 모두 경쟁에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시 1차는 9월에 모집하고 대부분 학위 취득자만 지원 가능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은 대부분 2월에 졸업하기 때문에 2월에 졸업 예정인 사람들은 수시 1차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수시 1차를 9월에 지원하려면 적어도 8월에 졸업장이 나와야 한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지원한다면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6월에서 10월 사이에 시작해 다음에 도전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일반 대학을 통해 지원한다면 졸업 후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학점은행제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곳을 교육원이라 칭한다. 우리나라의 대학이 여러 개 있듯이 교육원도 여러 곳이다. 대학에서 경쟁에 승리하면 A+를 받을 수 있듯이 교육원 내에서 경쟁에 승리해야 A+를 받을 수 있다. 학점은행제를 시작한다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교육원인지 검증하는 게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작업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저렴한 교육원에서 점수도 잘 받기를 보장한다면 욕심이다. 저렴한 만큼 젊은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상대적으로 A+를 받기 더 어려워지는 환경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행히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교육원은 있고 대부분 학점은행제 플래너들이 상주하는 그런 교육원들이다. 플래너들은 학점은행제 수강생들을 교육원에 등록하면 일부 인센티브를 받고 관리해주는 사람들이다. 플래너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성적 관리에 진심인 사람들이다. 대졸자 전형을 직접 지원해 같이 입증한 사람도 있고 학점은행제 전반적인 과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한 컨텐츠를 만드는 플래너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졸자 전형을 진행하고 싶다면 플래너들과 상담을 받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하고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첫 상담만 열심히 해주고 수강 신청 후 아무 도움 안 주는 플래너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5개에서 10개 정도 쓰는 편입니다. 다만 간호학과는 면접을 주로 보기 때문에 면접 일자가 겹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지원하는 게 좋습니다. 성적 100% 대학들은 원서비가 저렴하거나 무료인 곳도 많습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격만 된다면 둘 다 지원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심지어 시기가 다르다면 같은 대학을 2번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천대학교 수시 1차 떨어졌어요. 그럼 수시 2차 또 지원 가능하죠. 수시 2차도 떨어지면 정시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통 수시 1차 등록금 납부 기간이 수시 2차 합격자 발표하는 날 이후까지 기간을 잡거든요. 즉, 수시 2차 합격하는 거 기다리고 대학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대학 등록금 내시면 됩니다. 목표 대학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목표 대학교에 들어가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 커트라인이 3.5보다 높았다면 학점은행제가 필요하고 커트라인이 3.5보다 낮다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대학 출신 인재에 따라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이화여자대 성적하고 수원대 성적은 같은 성적이거든요. 오직 대학 성적 또는 면적으로만 갈립니다. 일단 거주지 근처 대학을 우선적으로 잡아주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땡땡 보건대 또는 수도권의 좋은 대학을 목표로 잡으시면 돼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목표 대학에 따라 다를 것 같네요. 대학을 지원할 때 입학처에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전적대 성적을 모두 반영시키는 학교도 있고 전적대 성적 중에 높은 성적만 반영시키는 대학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적대 성적 중에 높은 성적만 반영시키는 대학 또는 최종학력 성적 증명서 1개만 제출해도 된다는 대학은 학점은행제 성적만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즉, 성적 세탁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전에 대학에서 20학점 듣고 자퇴했습니다. 나머지 학점은행제로 60학점을 취득해 학위를 취득했어요. 그럼 학점은행제 성적만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있어요. 성적이 낮아서 학점은행제로 36학점을 취득해 타전공 전문학사를 취득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학점은행제 성적만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전적대 1개만 반영하는 대학이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학점은행제 기간 단축시키면 됩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프로였습니다.